계속해서 활용 문제를 실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두 자리 자연수는 10x 더하기 y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10의 자리, 여기가 1의 자리죠. 네. 10의 자리는 x죠. 네, x. 50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10 곱하기 5 더하기 2고 이 10의 자리 5는 여기에 표현되는 수죠. 이 x에 표현되는 수이고 1의 자리 수 2는 여기 y에 표현되는 수입니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합하면 6인데 즉 x 더하기 y는 6이란 소리네요. 그러면 y는 뭡니까? y는 6-x로 같이 미지수 x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 더 주어졌고요. 이 자연수에 1의 자릿수를 곱했더니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연수는 뭡니까? 10x 더하기 y죠. 10x 더하기 y에다가 1의 자릿수는 뭡니까? y죠. 여기다 y를 곱했더니 처음 자연수는 10x 더하기 y죠. 보다 72가 커졌다. 네, 그러면 원래 자연수에다가 72를 더하면 나중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풀면 되는데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또 주어진 조건은 이거였죠. y는 6-x. 자, 뭐 이걸 이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x는 6, 여기서 보면 x는 6-y입니다. 그래서 x나 y를 어쨌든 하나로 변수를 하나로 미지수를 하나로 모으면 통일하면 되니까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됩니다. 뭐 저희 책의 풀이에는 지금 x는 6-y를 넣어서 푸는 거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y는 6-x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x 더하기 y는 6-x y를 다시 곱하면 6-x 자, 어떻게 되나요? 조금 복잡해지죠. 여기도 지금 1차식이 상수항에는 1차식이 있고 여기는 상수항에 1차식이 있으니까 다시 그러면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간편한 곱셈을 하기 위해서 x는 6-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x는 6-y 더하기 y 곱하기 y는 10 x가 6-y 더하기 y 더하기 72죠. 뭐 차근차근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셈하는 게 훨씬 좀 더 쉬워 보이죠? 괄호는 정리하면 60-10i 더하기 y 바깥에 y가 있고요. 괄호를 정리하면 6 아니 여기 10이 곱해져 있죠? 60-10i 더하기 y 더하기 72입니다. 자, 여기 괄호 안은 어떻게 되나요? 60-9y죠. y는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어차피 똑같은 계산이니까요. 60-9y 더하기 72. 자, 여기는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9y 제곱 더하기 60y는 마이너스 9y 더하기 132가 됩니다. 자, 좌변으로 다 뭘까요? 마이너스 9y 제곱 더하기 69y가 되겠죠? 마이너스 132는 0. 자, 보면 3으로 다 나눠줄 것 같네요. 3으로 다 나눠줄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3을 다 나눕니다. 그러면 3y 제곱 마이너스가 되겠죠? 23y 더하기 3, 42, 3, 42는 0.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 곱하기 3, 4 곱하기 11 이렇게 곱하면 12, 11이니까 둘 더하면 23이 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x-4, 3x-11 이퀄 0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수, x가 자연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1은 답이 아니죠. x는 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 값은 얼마인가요? 6-4니까 2가 되겠죠. 결국 원래 두 자리의 자연수는 뭐였습니까? 10x 더하기 y가 원래 자연수니까 4가 x니까 40 더하기 2는 결국 42가 되겠네요. 정답은 40입니다. 뭐 한 가지 굳이 이제 뭐 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어떤 식에서 하나의 변수로 통일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곱셈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변수를 통일하는 게 좋다라는 게 뭐 팁이라면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표면에서 공을 쏘아 올리는 문제인데요. 지표면에서 초속 40m의 속력으로 지표면의 지표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공을 쏘아 올립니다. 그럴 때 t초 후의 높이 h는 식을 아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저희가 식을 구할 필요도 없이 h는 40t-4t의 제곱 어떻습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거를 h를 y라고 놓고 보고 t를 x라고 놓으면 y는 40x-4x의 제곱 이런 식과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쵸? 그럼 별로 h하고 t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너무 낯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의 변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변수는 최고차수가 2차이므로 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t를 x로 놓고 h를 y로 놓고 오면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계속 보아왔던 2차 방정식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더하기 40x 이런 식이니까요. 자, 이때 물론 여기서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곧바로 이 방정식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씩 줄여버리면 2차 방정식을 여기서 우리가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5초 후에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높이가 h고 경과한 시간, 지나간 시간이 t죠. 그러니까 h 5초 후에 결국 t는 5일 때 h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h는 t를 5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40 곱하기 5 빼기 4 곱하기 5의 제곱 4, 5, 200 마이너스 25 곱하기 4니까 100이 되겠죠. 그러면 100. 자, 단위가 뭡니까? 메타였죠. 자, 그래서 5초 후에는 100m까지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높이가 64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h가 높이이므로 이제는 64라고 h를 준 거죠. 64는 이때 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4t의 제곱. 자,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상수항까지 생겼으니까. 보면 어떻게 됩니까? 4로 다 나눠버릴까요? 좌우변을 바꾸고 4로 나눠버리면 10t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t의 제곱 더하기 는 4, 1은 4, 4, 6, 24. 16을 좌변으로 모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는 0.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얘도 인수분해가 되면 좋을 텐데요. 2, 8, 16,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0t가 되네요. 다 되네요. t-2, t-8은 0이니까 결국 t는 2 또는 8입니다. 즉 2초와 8초일 때 64가 되는 거죠. 왜 둘 다 답이 맞을까요? 둘 다 맞을까요? 생각해보면 2초 후에 올라가는 공이니까 2초 후에 해도 64m까지 올라오고 8초 후에 다시 64가 된다는 거는 결국 이게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이때 또 떨어질 때 그때는 8초 만에 또 다시 64m가 되니까
둘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공이 다시 지표면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지표면은 결국 높이가 어떻습니까? h는 0이다 라는 조건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h에 0을 집어넣었을 때 t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0은 40t-4t의 제곱이니까 4로 다 나눠버리면 10t-t의 제곱은 0, 즉 t의 제곱 마이너스 10t는 0인 거고 인수분해하면 t-10은 0이죠. 즉 t는 0과 t는 10입니다. 또는 10. 즉 0초 출발하기 전 출발할 때 바로 지표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 떨어져서 10초일 때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10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차 방정식을 모두 좀 배워봤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을 참이 되게 하는, 즉 뭡니까?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값을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했죠.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1차식의 곱셈으로 인수분해될 경우, 그럴 경우 한쪽이 0 또는 한쪽이 0일 때 그때가 바로 전체가 0이 되니까 이때 2차 방정식의 해는 결국 x는 a분의 b, 여기를 0이 되게 하는 값 또는 x는 c분의 d이다. x제곱은 n일 때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식으로 바로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x-m의 제곱은 n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전체를 놓고 x-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니까 m이 넘어가면 x는 결국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다. 이게 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m, 여기는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복잡하게 여기 a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a를 먼저 넘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풀면 된다라는 거고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을 구하려면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근을 구하는 방식이죠. 상수항을 먼저 옮깁니다. 우변으로. x제곱 더하기 bx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x-m의 제곱은 n의 형태로 우리가 강제로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x제곱 bx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 bx는 2ab의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무조건 2를 바깥으로 빼고, 뺐으니까 원래대로 하려면 분모에 2가 필요하고 b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bx는 2x 곱하기 2분의 b로 강제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2ab에서 얘가 b의 형태니까 나머지 양변에 2분의 b의 제곱을 더하면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이 좌변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c를 넘기고 a를 또 양변을 a로 나누고 해가지고 결국 x-m의 제곱은 n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풀어봤더니 결국 나오는 답이 뭐더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그 유명한 근의 공식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때 근의 개수를 우리가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0이면 근이 하나고요. 보통의 경우와 같이 여기가 양수일 경우 0보다 클 때는 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 0보다 작으면 그러면 근이 없는 겁니다. 루트 안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복잡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적절하게 정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개수들이 상수항이 정수로 되게 만들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분모가 분수가 있을 때는 분모에 양변의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수로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x제곱항, x항, 상수항이 양변에 섞여 있을 경우 그럴 때는 괄호를 풀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한 변으로 모으면 됩니다. 괄호를 풀어서 정리하는 것보다 괄호를 문자로 치환하여 x-2 플러스 2 이런 것들을 전체를 라지 x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푸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다. 그리고 나서 푼 다음에 다시 얘를 돌리면 된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 x제곱 이것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때 x의 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p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놓을 수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p가 두 근의 합이고 상수항 q가 두 근의 곱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단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 x를 물어보고 있는 값을 미지수 x로 놓고 주어진 조건으로 식을 세운 다음에 조건에 맞는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